이번 휴관에는 잃어버린 대백제를 찾아서 세 번째 시간으로 열도백제, 일본 열도를 지배했던 이제 백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5세기 말에 그 백제가 대부분 장악했는데 요 일대를 못했죠. 요 일대는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사 연구하려면 요 가야와 이 반도가야와 그 다음에 열도가야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일본 열도 내에 가야계와 백제계의 주요 유적들 4, 5세기 때 거를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대표적인 거를 그려놨는데요. kyushu 북쪽에 이토지마 반대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고분 유적 유물들은 가야계 겁니다. 그리고 kyushu 남부에 미야자키 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도 대부분 가야계 유적이에요. 백제계 유적은 kyushu 중부에 구마모토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라는 말 자체가 그 백제계 유적은 주로 이 나라와 오사카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야계 유적이 오카야마에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일대를 갖다가 가야계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야마도의 중심 사관에 따라서 고대부터 야마도회가 일본 열도를 다 지배했고 한반도 남부까지 점령했다라고 하는 야마도의 중심 사관이 이 유적들에 의해 다 부정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기로 가려면 한반도로 오려면 이 지역을 통일하지 않으면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마도회가 서부 열도를 다 통일하는 거는 7세기 무렵에나 가야 통일하는 거고 그전에는 그 가야계와 상당한 각축전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아까 본 요 미야자키 유적, 요 유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유적을 이 사이토바루 부분이라고 하는데 특별 사적이죠.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도 이 유적을 갖다가 황조, 왕실의 조상의 발장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적은 3세기 말에서 5세기 말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유적은 대부분 가야계 유적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마도회라는 나라는 그 3세기 중후반 무렵에 가야계가 건너가서 처음 시작했다라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역사의 신의를 떠받드는 이마니시 류라는 금사룡이라는 악질 식민사학자가 1912년에 이 유적을 발굴을 했어요. 저 유적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마니시 류가 발굴했다고 거기에 사진까지 붙여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네. 왜냐하면 이걸 발굴했으니까 이마니시 류가 야마도에는 빨라야 3세기 후반에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여기 건너와가지고는 야마도에는 서기전 660년에 시작한다라고 해서 천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백제사 우리 역사를 갖다가 난도질해서 다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드는 조작을 했어요. 이 조작을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추종하는 게 전 세계 사학자의 미스터리라 그랬죠. 여기 바로 미야자키현 사이토바루 고분에서 출토된 철모. 혹은 제가 이걸 철모라 그랬다고 왜 투구라고 안 하냐고 막 고품 물면서 비난을 하던데 철로 했으니까 철모죠. 이 철모와 이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와 형태가 똑같잖아요. 이런 걸로도 바로 일본 왕실의 시작은 가야계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가야사 복원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1조 2천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국고를 쏟아붓고 그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본송이라는 이름 자체도 가야 혼슈라고 하는 일본식 이름을 딴 전시회를 했죠. 가야 유물은 너무 훌륭한데 그 설명은 전부 다 임날본부설 가지고 설명해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에게 맡기면 전부 다 문헌사학자, 식민고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야계 유물이 일본 열도에 나온다라고 하려면 이런 철모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라고 썼냐면 구술이 나온다. 일본 열도에 가야계 구술이 나온다. 바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가야계 백제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했는가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부정할까를 그냥 밤낮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문헌사학계, 고고학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했고 작년에 USN 월드 리포트지에서 한국을 세계 6위의 강력국가로 써놨는데 국민들은 별로 자긍심이 없잖아요. 이 역사학계를 식민사학자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식민사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이토바루, 전방호원본이잖아요. 백제 가야 무덤이에요. 식민사학에서는 전라도, 경상도에 전방호원본에 나오면 외계고분 해가지고 야마도의 거로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 드립니다. 이게 다 가야계 무덤들이에요. 여기서 가야 철갑옷과 사이토바루 부분에서 나온 철갑옷이 아주 형태가 유사하죠. 그리고 아까 오카야마에 가보면 쭈꾸리야마 고분이 있는데 엄청난 크기예요. 길이가 350m에 달하는데요. 5세기 초반에 건조한 건데 이거 가야계 무덤이에요. 또 가야계 고분입니다. 이것이 일본 전체 내에 일본의 전방호원본에 12,000기 정도 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네 번째로 큽니다. 그런데 이 쭈꾸리야마 고분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 아주 강력한 가야계 제국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5세기 초까지 야마도에는 이쪽 지역을 통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마도에가 고대부터 일본 열도 통일하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헛소리들은 그야말로 헛소리라는 걸 이 고분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 고분 닦는 거예요. 이게 고분이 3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에서 이 고분을 쌓는 방식을 갖다가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가야계 세력들이 진출해가지고 여기에 이 350m에 달하는 거대한 고분을 축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건 가야계고 열도백제를 찾아보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중국의 양서에 백제는 22개 담로가 있다고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담로가 다 그 제후국들을 뜻하는 건데요. 거기에 백제의 제후국들 담로 중에 하나가 바로 야마도 외인데 야마도 외에 백제 황제가 외왕에게 하사한 칠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칠지도를 보면은 일본 서기가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는 식기를 1000년 늘렸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마도회는 백제의 제후국인데 거꾸로 야마도회가 황제국인 걸로 설정을 하고 백제를 제후국으로 격화시켜서 썼습니다. 일본 서기 신공 52년도에 보면은 칠지도 이야기가 나와요. 백제에서 칠지도 하나와 칠자경 하나를 바쳤다. 칠지도는 이렇게 7갈래로 쭉 갈라져 있는 아주 특이한 칼이죠. 그래서 일본의 국보고 대단히 이제 유명한 칼인데요. 칠자경은 안 나타났는데 칠자경도 마찬가지로 거울이 7개가 있는 그런 그 거울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쳤다 이렇게 나왔어요. 백제에서 황제국인 야마도에 바쳤다 일본 서기에는. 그런데 이게 1874년에 이 간마사토모라는 인물이 있는데 일본의 국학자죠. 이 인물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 칼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글씨를 보니까 글씨에 뭐가 있냐면 마땅히 후왕에게 공급할 만하다. 후왕, 제후왕이죠. 백제에서 하사한 겁니다. 백제는 황제고 황제국에서 제후왕에게 하사했다. 그러니까 이 야마도 외에는 백제의 제후국이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 일본 서기는
황제국인 백제를 제후국으로 격화시키고 제후국인 야마도회를 황제국으로 격상시켜가지고 뜬 역사서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서기는 저 식민사학자들 하는 식대로 일본 서기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 서기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백제에서 야마도회를 제후국으로 경영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하는 사람들을 보면 왕족들을 파견하고 장군들을 파견해요. 장군을 파견한다는 건 뭡니까? 군사 지도하러 파견하는 거예요. 약도국이 강대국에게 장군 파견해가지고 군사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군들이 파견되는데 또 기사를 보면은 임기제예요. 임기제. 2, 3년 있다가 딴 장군을 보내서 귀국시킵니다. 또 마찬가지로 관료들, 행정 관료들도 파견해요. 그런데 이 행정 관료들도 다 임기제예요. 2년 내지 3년의 임기를 마치면 딴 사람을 보내고 다시 귀국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승려들, 학자들, 전문 기술자 집단을 야마도에 파견해요. 왜 파견하냐? 야마도에 없으니까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 박사를 파견하고 여러 승려들을 파견해서 놀이사치계를 파견해서 불교를 전파하죠. 그리고 또 역박사, 이 역박사, 그 다음에 의박사, 노반박사. 노반박사는 뭐냐면 불탑을 보면 이 꼭대기에 금속으로 만든 것들 있잖아요. 그걸 노반이라고 하는데 그거 만드는 기술자. 또 와박사는 귀화 만드는 기술자. 그 다음에 체약사. 약을 채취하고 제조하는 체약사, 악인,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 양조기술자, 술 만드는 사람들. 화공,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백제에서 파견합니다. 이게 뭐냐면 없으니까 파견하는 거잖아요. 야마도 외에는. 그러니까 백제가 이런 전문가들을 파견해가지고 야마도 외를 경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야마도회와 백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까 22담로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왕의 자제나 종족들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친척들이니까 같은 나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 서기에 서명, 일왕 서명에 관해서 나온 기록을 보면은 뭐냐면 서명이 궁을 새로 짓겠다라고 합니다. 절을 새로 짓겠다라고 해요. 그 궁의 이름이 뭐냐? 백제궁. 그 절의 이름이 뭐냐? 백제사. 어디다 졌냐? 백제강, 백제천, 곁에다 졌다. 일본 서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 일왕 서명이 제23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면 우리가 조문하는 걸 갖다 빈소에 간다고 하잖아요. 왕이나 왕후의 그 빈이 시신 빈자인데 시신을 뜻하는 건데 대자 써서 대빈이라 그래요. 서명이 세상 떠나니까 그 백제궁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백제궁 북쪽에 빈소를 설치했는데 백제 대빈 이렇게 표현해요. 꼭 야마도에 그냥 백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 역사 해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식민사학자들은 거꾸로 야마도에는 황제국이고 백제는 제후국이고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많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백제가 660년에 수도가 함락되죠. 그러니까 야마도에서 수도 나라에서 휴수의 태제부라는 곳에 임시 전시 수도를 또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 배를 건조하고 군사를 기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력을 다해서 배를 건조하고 군사를 길러요. 왜냐하면 야마도에는 자기 모국이 본국이 백제이기 때문에 백제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산다 이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길을 떠가지고 400척의 배와 27,000명의 대군을 군사를 기른 다음에 건너와가지고 당시 백제 수도 무너졌지만 백제 강역에 백제 보훈군이 엄청 일어났죠. 그래서 의자왕은 체포됐지만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풍이 야마도에 와 있었는데 부여풍이 귀국해가지고 풍을 갖다가 임금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부여풍이 백제 부흥군하고
야마도에서 온 지원군을 거느리고 신당연합군과 함께 백강에서 전투를 벌여요. 이것이 그 유명한 백강전투인데, 이 백강전투는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중국의 부당서, 신당서에도 나오고 일본 서기에도 나오는데요. 일본 서기에는 백촌강이라고 나옵니다. 이 야마도에는 백제가 멸망하면 우리 혼자서는 전역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군사를 기르고 663년에 백강전투를 치렀는데, 이 군사를 백제 임금으로 추대된 부여풍이 주의로 해요. 이때 백제가 이겼으면은 역사를 또 완전 달라졌을 텐데, 어쨌든 신당연합군이 이기죠. 그러고 나서는 백제의 주성이 항복합니다. 이때 야마도의 국인들이 서로 일났다. 여기에서 국인이라고 나오죠. 고대 사료에는 사람인과 백성민을 딱 구분해요. 사람인자를 쓰면은 지배층을 뜻하는 거고, 백성민자를 쓰면 피지배층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쓰고 국민이나 시민을 대체하는데, 사실은 인민이라는 용어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같이 가리키는 우리 동양의 전통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마도의 지배층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성이 함락되었다.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백제라는 이름은 오늘로 끊어졌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어찌 다시 가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야마토의 지배층들이. 그러니까 야마토의 지배층들은 백제를 뭘로 봤습니까? 바로 자기네 본국, 모국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백제가 이제 완전히 백강전투에 패전하고 백제보훈군도 점령이 되고 고구려까지 멸망하니까 670년에 우리 외랑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720년에 일본혁이라는 역사서를 쓰면서 황제국이었던 백제를 제후국으로 떨어뜨리고 우리를 황제국으로 쓰자라고 하는 일본혁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663년에 백강전투로 대제국 백제가 이제 멸망하면서 이 대륙 백제는 당에 흡수되고 반도 백제는 신라에 흡수되고 그 일본 열도 백제는 일본이 외라는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면서 열도로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제국 백제는 멸망했지만 우리가 이 대제국 백제 역사를 다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도 천년사에 전부 다 식민사관으로 썼다 해가지고 뭐 전라도 5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에서 상당한 항의 시위를 하고 그 사상 최초로 전라도의 호남에 국회의원들 전원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전라도 천년사의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식민사관에 근거한 역사서를 바로잡고 민족사관으로 정립할 것 이렇게 했는데 이거야말로 제가 오랜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나라국의 국회의원다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전라도 천년사를 폐기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국을 갖다 8대 역사문화권으로 만든 특별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마한 역사문화권 해가지고 마한이 전라남북도 충청도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왜곡된 걸 갖다 그려놨어요. 제가 잃어버린 대백제를 찾아서란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마한은 서기 9년에 망했다고. 근데 이 식민사학자들은 많이 안 망했어요. 530년까지 있었어요. 근거 없어요. 무슨 사료가 필요해요. 우리 역사학자들이 야마도 중심사관 추종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따위로 해가지고 그 백제를 다 지우고 이렇게 되면 백제는 어디 갔어요? 백제는 없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지금 전남 영암에 뭐 마한 역사문화관이라는 게 수백억 들여서 지어진다고 하는데 그거 그대로 지어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짓는 거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한 역사문화관을 갖다가
대백제 역사문화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대백제 역사문화관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대륙백제, 반도백제, 열도백제를 전시하고 기념하는 그런 대백제 역사문화관을 만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한 역사문화관을 세우면 뭡니까? 우리 그 마한 역사문화관은 결국은 전라도가 다 외인의 식민지였다. 저 마한 역사문화관 법을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산강 유역의 마한 이랬다가 아무 반발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늘린 거예요. 늘려가지고 전라남북도 및 충청도까지 그것도 시기를 갖다가 서기전 BC 2세기에서 AD 4세기 때까지 자기들끼리도 안 맞죠. 자기네 전라도 천내사는 530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니까 AD 6세기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 전부 다 야마도회가 와서 지배했다라고 하는 게 마한 역사문화관인데 이거 그대로 가면 나라 망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경남 합천을 야마도의 식민지 달하고 전북 남원을 야마도의 식민지 김원국으로 등재 신청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백제 역사문화관으로 바꾸면은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오히려 호남 도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제란 나라가 과거에 대륙과 반도와 일본 열도로 포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사료와 그다음에 여러 책자와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식민사학자들에게 완전히 삭제된 민족사학을 되살리는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고 그런 중심센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